네, 장관님. 네. 예,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통상 협상하시느라, 관세 협상하시느라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상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다른 현안 질의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외국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국제 관계에 따른 환경적 또 제도적 요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담겨 있긴 한데 그동안 사실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산업이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제도적 방안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 동의가 되고요.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컨셉이 최대 주주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그들이 배당을 늘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 주주는 세율이 지금 그러니까 14%와 같으므로 세제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최대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면 배당을 늘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배당을 결정하는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요인인데 바로 소유 지배 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올해 기준으로 약 92개 기업 집단 3,300여 개 기업이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부 지분율은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총수 일가가 손에 쥔 지분은 3.5%인데 실제 영향력은 60%를 행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유 지배의 괴리입니다. 순환출자 그리고 지주회사의 낮은 자회사 출자 비율 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낙후된 기업 지배 구조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 배당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에 쥔 지분이 3.5%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영향력은 60%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3.5%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하기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중복 쪼개기 상장 등의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더 많은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ESG 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하면은 소유 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 성향은 22.1%인데 불과한데 그 괴리가 소유 지배의 그 괴리가 10% 미만인 기업 집단의 배당 성향은 55.9%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 지배의 괴리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세금만 깎아준다고 배당을 할 거냐? 본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소유 지배 그 괴리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묘안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최대 주주를 견제하도록 상법을 개정했던 것인데 장관님도 이 부분 동의하시죠? 예, 뭐 최근에 상법 개정된 그죠? 부분. 그런 취지가. 네. 이 상법 개정은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와중에 세금 깎아서 배당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제 개편 효과는 소득 최상위층에 집중됩니다. 경제 효과는 불투명한데 소득 불평등은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이게 대해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예, 어쨌거나 의원님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유 지배 구조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이게 또 다수의 주주들이 이제 소액 주주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배당을 좀 많이 받아서 또 그분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어떤 그리고 주식시장도 또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도 또 저희들로서는 또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 지배 괴리 해소에 네.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네네.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주주가 보유 물량을 내놓더라도 기관 등이 사들여서 주가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 대주주 양도세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칙 상속 이후에 소일거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뭐 알고 계시죠, 장관님도? 예. 예. 제도 도입 당시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기준을 주식 보유량 또는 지분 총량으로 하는 것은 영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자고 물량을 내놓고 주가가 폭락하는 비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죠, 장관님. 네네. 따라서 사실 과세 기준을 주식 보유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 5억 원 또는 뭐 10억 원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세 대상은 줄어들겠지만 과세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특정 기간의 물량이 나온다든가 하는 비판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뭐 양도 차익에 과세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주신 것처럼 이제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 같은 그런 또 성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그 기사에 보면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제 이 관련되는 세제가 누더기가 되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뭐 또 뭐 일견에서는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하고 관련되는 이슈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한 것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과세 기반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